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원스쿨 일본어 유미입니다. JLPT 시험이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네요. 마음이 급하실 텐데요. 시험 전 마무리 정리가 중요한 것 다들 알고 계시죠? 이번 특강에서는요. 정말 핵심만 쏙쏙 집어서 정리했습니다. 안 보시면 손해예요. 지금부터 집중하셔서 끝까지 잘 보시고요. 큰 도움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문자 어휘는 이것이 중요하다. 뭘까요? 네. 기출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기출 문제에서 계속 반복돼서 재출제되고 있거든요. N2뿐만 아니라 N4, N3, N1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기출 문제가 예문만 바꾸어서 반복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비법이에요. 이번에도 기출에서 나옵니다. 자, 그리고 N4에서 N1까지 폭넓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집 푸시다가 이렇게 좀 쉬운 단어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한 번씩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N2 어휘만 외우지 마시고요. 이렇게 단계별로 차곡차곡 쌓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한자 읽기는요. 두 글자 명사 음동 위주로 출제가 되죠. 어휘 외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어떻게 외우세요? 보통 뭐 쓰면서 외운다거나 아니면 그냥 눈으로 보고 외운다거나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평소에 소리를 내서 읽으면서 외우는 습관을 기르시는 게 중요해요. 내가 발음을 하고요. 그걸 또 귀로 듣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장음이라던가 타음이라던가 이런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소리를 내서 읽어라 라는 거죠. 예, 그리고 어휘의 기본적인 뜻 외에도요. 확장된 의미도 학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12월 시험에서 뭐가 나왔냐면 의대 이런 게 나왔어요. 자, 팔이라는 뜻으로 나오긴 했지만 솜씨라는 뜻도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또 오사나이 이것도 나왔었는데요. 다나카사와 이가이토 오사나이 토코로가 아루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어린 구석이 있다? 아니죠. 유치한 구석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휘가 가지는 첫 번째 뜻 말고 두 번째, 세 번째 뜻도 좀 확인을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게 N2 어휘인가요? 아니거든요. 우대는 N4 어휘고요. 오사나이, N3 어휘예요. 이런 것들이 출제가 다 같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한 글자 훈동 명사가 지금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요. N3도 그렇고요. N1도 그렇고 한 글자가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한번 이렇게 보시겠어요? 화면 멈춰두시고 내가 읽을 수 있나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뭐 토나리 이건 심지어 N5 어휘거든요. 근데 이게 나왔었어요. 기출이에요. 여기 나왔던 것들은 다 한 번씩 출제가 되었던 한 글자 훈동 명사입니다. 자, 이거 어떻게 읽죠? 화분이라는 뜻을 몰랐을 때 그냥 이렇게 한자만 주어졌다. 읽을 수 있나요? 그렇죠. 하지라고 읽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천은 뭐예요? 요거는 한자 표기로 나온 적이 있거든요. 뭐죠? 그렇죠. 누노죠. 누노. 자, 그 다음에 오크, 뭐 카고 다 이렇게 이것도 나왔었어요. 카고, 바구니. 자, 그 다음에 끈 이거 뭘까요? 실사자 들어가는데 그렇죠. 히모 이런 것들은 다 읽을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이마. 히다이죠. 네, 그리고 무릎은 뭔가요? 되게 이렇게 달 월자가 많이 들어가죠. 신체 부위와 관련된 거는요. 자, 이거 뭐죠? 그렇죠. 히자라고 읽으셔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화면 멈춰두시고 한 번씩 쫙 다 보고 가세요. 좋습니다. 자, 그럼 출제 예상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밑줄 딱 봤을 때 읽을 수 있을까요? 잘 못 읽겠어요. 그러면은 문장을 읽어보시면 되죠. 마스코미와 와레와레니 마이니치 오쿠노 조호 나니나니 스루. 매스컴은 우리에게 매일 많은 정보를 어떻게 한다? 이거 그냥 막 의미만 생각하고 많은 정보를 제공하잖아요. 대표 2번 고르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한자를 읽으셔야 되죠. 한자 이거 뭘까요? 공급이에요. 공급. 공급인데 이거를 공자가 들어가니까 막 공원할 때 고행 생각하셔가지고 막 코큐 이거 고르는 사람 되게 많이 봤거든요. 아니죠. 자, 뭘까요? 교큐라고 읽게 돼요. 교큐 공급은 교큐죠. 자, 이바지할 공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교,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쿄라고 읽어주시면 되고, 예, 선택지 2번에 나온 대교라는 거는 이렇게 쓰죠. 제공. 이거는 N1 어휘이긴 합니다만 혹시 모르죠. 나올지 모르니까. 자, 그리고 이 줄 급자 있죠? 요거는 우리 큐료 급료할 때 큐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걸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죠? 네. 자, 그리고 공급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뭔가요? 수요, 반대말 같이 아셔야 되겠죠? 주요,
주요 이렇게 읽으시고 교규 이것도 기억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4번에 나온 고교는 뭘까요? 고교 공공이죠. 그렇죠? 공공기관 할 때 고교 이거는 고교 이렇게 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통적이에요. 이게 한 가지 공자랑 여기 나온 이바지할 공, 그렇죠? 이거는 사람 인자가 들어갔을 뿐이지 이렇게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공이. 그래서 쿄라고 읽어주시면 되죠. 교규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음 문제. 시간 아니나니 아르케나이 뭘까요? 이 한자가 뭘까요? 어렵게 생겼는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뭘까요? 정답은 시비레 때라는 거죠. 그렇죠? 시비레루가 절이다라는 거예요. 알고 계셨나요? 마비할 때 비자잖아요. 그렇죠? 시비레루. 발이 저려서 걸을 수가 없다라는 건데요. 자, 선택지도 잘 볼까요? 쿠타비레르 지치다 피곤하다라는 동사죠. 그 다음에 이번에 나온 하레르라는 건데요. 이거 지난번 12월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N1 어휘긴 한데 나왔었어요. 하레르 붓다라는 거 한자를 잘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하즈레루는 빗나가다 벗겨지다 22년에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11회루 이거 나올지 모르니까 잘 눈여겨봐주세요. 자, 두 번째 한자 표기입니다. 기출 어휘 체크가 필수예요. 이것도. 네. 지금 이제 시험이 한 달 남은 시점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저 같으면은 기출 어휘만 계속 볼 것 같아요. 문제집을 사시면은 다 기출 어휘가 정리되어 있죠. 그거를 이제 계속 반복해서 보시는 거죠. 자, 그리고 한자의 음독과 훈독을 함께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한자를 딱 봤을 때, 음으로는 이렇게 읽는구나. 훈으로는 어떻게 읽지? 이런 것도 좀 같이 조사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한자의 구성 요소를 분해해 보시는 게 좋아요. 부수가 뭔지, 또 어떤 한자가 들어가 있는지 이런 거를 좀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은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2021년에 람보라는 게 출제가 됐었어요. 이걸 한자로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거죠. 자, 뭘까요? 이렇게 보시면은 왠지 거칠 황자는 아닌 것 같죠? 그렇죠? 거칠 황은 아니고 난폭이니까요. 그렇죠? 난폭. 자, 그래서 이 어지러울 난자를 아마 이제 고르셨을 것 같은데 폭자를 이제 골라야 되죠. 그렇죠? 이거 하나는 불화자가 들어가 있고 하나는 안 들어가 있는데 뭘까요? 뭔가 폭발하는 건가요? 난폭이? 아니죠. 그렇죠? 사나울 폭자를 골라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람보 할 때는 사나울 폭자. 그럼 불화자가 들어가 있는 건 뭐지? 이걸 알아보셔야 되겠죠? 터질 폭자, 불화자, 불이 불 붙어서 터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마그하츠, 폭발할 때 들어가는 단어죠. 네. 그리고 이거를 어지러울 난자를 음으로는 랑이라고 읽지만 그러면 훈으로는 뭐라고 읽지? 이걸 찾아보셔야 되겠죠. 동사로는 미다레르, 흐트러지다, 어지러워지다 라는 건데 이것도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미다레르. 자, 그 다음에 여기 3, 4번에 나온 거는 거칠황인데요. 이걸 동사로 읽으면은 아레르라고 읽죠. 거칠어지다, 사나워지다 라는 뜻이고요.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좀 내가 좀 헷갈리는 것들은 터질 폭자는 불화자가 있었지? 이런 식으로 좀 분해해서 외우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예상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게떠라고 했는데 문장을 읽으셔야 되겠죠? 에고또 도이츠고와 오나지 게떠노 겐고니属する. 자, 영어와 독일어는 같은 뭐뭐의 언어에 속한다라는 거죠. 뭘까요? 좀 이렇게 선택지 보니까 개통이구나 라는 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개통. 그런데 되게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개자가 사람 인자가 있을까 없을까 막 엄청 고민을 하게 되겠죠. 정답은 네, 1번입니다. 개통할 때 매일 개자를 쓰게 되는데요. 이거는 체계라던가 타이계라던가 세타이계, 생태계라던가 할 때 쓰이는 개자예요. 뭐 자연계, 생태계 이런 거 있죠. 그럴 때는 사람 인자가 안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여기는 거느릴 통이죠. 통계 할 때, 더게 할 때 통, 토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사람 인자가 들어가는 건 그럼 뭐냐 하면은 관계 있죠. 관계 할 때 사람 인자가 들어가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죠. 사람 인자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런 것도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뭐 통할 통자, 흐를 류자니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사예요. 카제니 사카라떼 마에니 스스무. 자, 바람을 어떻게 하고 앞으로 나아갈까요? 한자를 먼저 보면은 바람을 끊고 나아가나? 바람을 거스르나? 바람과 싸우면서? 혹은 바람을 따라서? 뭐, 그쵸. 다 그럴듯하죠. 뭘까요? 사카라우라는 거는 거스를 역자를 써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바람을 거슬러서 앞으로 나아가다라는 거죠. 자, 그럼 다른 어휘의 뜻도 한번 살펴볼게요. 다에르라는 거는 끊어지다, 중단되다라는 건데 얼마 전에 시험에 나왔어요.
이거 다에즈 뭐 이렇게 나왔거든요. 끊임없이라고 나왔었어요. 자, 그 다음에 알아서 이것도 2015년에 출제가 된 바 있는데요. 다투다, 경쟁하다라는 동사죠. 그 다음에 시다가오는 따르다라는 거죠. 다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단어 형성입니다. 단어 형성도요, 대부분 기출에서 제출제가 되고 있어요. 좋지 않나요? 기출만 좀 꼼꼼히 보면 되니까. 네, 근데 다양한 예문으로 익히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2018년에 이렇게 나왔어요. 아야시 메일가 도도이타 토끼니와 소신 나니나니오 가근인시다 호우가이. 수상한 메일이 도착했을 때는 송신원이죠, 그렇죠? 송신원을 확인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신모더라고 이렇게 선택지에 이제 있어서 이걸 고르실 수가 있어요. 이건 어떤 출처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송신원이라는 거는. 그런데 이 문장을 보세요. 고노 호텔과 묘인 다tta 소다. 이 호텔은 병원이었다고 한다. 뭘까요? 옛날에 병원이었다, 전에 병원이었다. 이것도 모토거든요. 모토 병인, 그쵸? 그래서 예전에 뭐 장소라던가 사람이라던가 모토 나이토려 뭐 이런 거 있죠. 그럴 때도 이거를 쓰거든요. 뜻은 다르지만 똑같이 이 으뜸 원자가 들어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예문이 바뀌어서 출제가 되니까 좀 여러 가지 예문으로 익힐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빈출, 접두어, 전미어는 따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문제집 3은 뭐 다 나와 있죠. 자, 한번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이거 다 기출, 접두, 전미어입니다. 다 나왔던 거예요. 한 번씩만 나온 게 아니에요. 다 엄청 많이 나왔던 것들이거든요. 한번 같이 볼게요. 쇼테츠즈키라는 거는 여러 절차라는 건데 뭐 쇼몬다이, 쇼코크라고 하면서 되게 예문을 바꿔가면 나왔고 지난 시험 12월에는 쇼테츠즈키 이렇게 나왔었어요. 이게 5번이나 나왔어요, 벌써. 그럼 이번 시험에는 안 나올까요? 모르겠네요, 그거는. 5번이나 이미 출제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후다리 즈레. 자, 요 즈레라는 거. 요것도 4번이나 나왔습니다. 아주 중요한가 봐요, 이게. 근데 예문이 바뀌어서 나왔어요. 코도모 즈레, 오야코 즈레, 뭐 있죠, 뭐 가족 동반, 뭐 아이 동반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후다리 즈레라고 나왔어요. 좀 생소하죠, 그렇죠? 2명을 데리고 왔나? 그게 아니라 2명이 일행이다라는 거죠. 일행인 2사람 이렇게 나왔거든요. 자, 그 다음에 모르죠. 이거는 상태 상자예요, 그렇죠? 공 모양이라는 거죠. 혹은 뭐 히모조, 이 히모조는 청해에서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끈 모양 이런 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상태로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쇼다이조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초대장? 그거는 문서 장자로 쓰인 거죠. 그래서 같은 한자지만 뜻이 다르게 해서 또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우시로 바로 뒤라는 거죠. 마 따라시 아주 새롭다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 계속 나와요. 그 다음에 후크다이징 부대신 부장관 부작용은 뭔가요? 후크사요. 그때도 이 부자를 써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카베기와 벽과 벽쪽 어느 쪽이라는 거죠. 이거는. 그런데 지난번 시험에서는 와까레기와 이렇게 나왔어요. 그때는 뭐죠? 헤어질 때 헤어질 무렵. 헤어질 때 그녀는 나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했으나 뭐 이렇게 나왔거든요. 와까레기와 카베기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미국식 아메리카류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다른 행사장 메츠카이조라는 거예요. 별도의 행사장이라는 거죠. 그렇죠? 또 가그넨 메츠 이렇게 전미어로 나오기도 했어요. 학년별 이렇게요. 그래서 접두어로 나왔다가 전미어로 나왔다가 예문 계속 바뀌면서 똑같이 계속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상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하나스토키와 쯔네니 키키 모못을 이시키 시나케레바 나라나이. 이야기할 때는 항상 듣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듣는 사람, 키키 뭘까요? 다 뭐 사람과 관련된 것 같은데, 그렇죠? 키키테라고 하죠. 키키테. 듣는 사람을 의식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난번에는 하타라키테 이렇게 나왔어요. 일꾼 이렇게 나왔거든요. 자, 그 다음에요. 묘기와 나왔다가 마다 나니나니 초시대와 나이. 병은 나았는데 아직 어떤 컨디션은 아니다. 이거 뭘까요? 내 원래 정상적인 컨디션은 아니야. 이거 뭘까요? 혼초시. 아주 많이 쓰이거든요. 혼초시대와 나이.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문맥 규정입니다. 쉬운 단어라도 문맥상의 정확한 의미와 쓰임새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지난 시험에서 사실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았는데 문맥상에서 어떻게 쓰이는가가 좀 중요했었거든요. 그래서 문맥상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비슷한 단어의 뜻을 정확히 구분해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2021년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관계가이니와 찬또시다 나니나이데 있다 호가 이요 라고 했어요. 환영회에는 제대로 된 뭐뭐로 가는 게 좋아. 제대로 된 뭘까요? 차림 뭐 이런 게 나와야 되겠죠. 근데 선택지가 요스, 요시, 나이켄, 갖고 다 비슷비슷하지 않나요? 의미가 헷갈리잖아요. 이럴 때는
좀 정확히 짚고 넘어가셔야 되겠죠? 가코라는 거, 이거 정답은 가코거든요. 네. 가코라는 거는 모습, 꼴, 차림이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데나 가코 데 데가게르, 화려한 차림으로 외출하다라는 거죠. 뭐 그런 꼴로 가려고, 그런 차림으로 가려고 할 때 가코를 쓰는 거죠. 여기서도 제대로 된 차림으로 이런 식으로 쓰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자, 이옷은 그럼 뭐냐? 모양, 상태, 상황? 뭔가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이거는 무스코노 이오스가 한다. 아들의 모습 이상의 겉모습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죠. 어떤 상태, 그런 걸 나타내는 거거든요. 혹은 상황이에요. 전쟁의 상황을 뭐 보고한다던가 이렇게 할 때 이옷을 쓰는 거죠. 다음 이옷이라는 거, 이것도 시험에 나왔었는데요. 얼굴과 몸매, 이거는 사람한테만 쓰는 거예요. 그 얼굴과 몸매를 나타내요. 예를 들어서 카레와 이옷이가 도토노테이르라는 거는 용모 단정, 이런 말 들어보셨죠? 용모가 단정하다라는 거거든요. 사람한테만 쓰인다는 거고요. 나머지는 다 사람이나 사물에 다 쓰일 수가 있거든요. 그걸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가이켄은 아시죠? 외견이나 겉모습, 미타메, 미카게랑 바꿔서 쓸 수 있는 어휘죠. 쇼힌의質は 外見だけでは判断できない 라고 이런 식으로 외견, 겉모습이죠.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거는 좀 체크를 하시면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의성어, 의태어 어렵죠. 그냥 외우려면 잘 안 외워지거든요. 문장으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보세요. 자, 하다가 카사카사, 피부가 거칠거칠 이렇게 외우셔야 되고요. 그렇죠? 비 때문에 도로도로, 질척질척 이렇게 문장으로 좀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고양이 캐가 후사후사라는 건 털이 복슬복슬하다는 거죠. 그렇죠? 요거는 지난 시험에 다 오답 선택지로 등장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체크하셔야죠. 그 다음에 이와가 고로고로 또 걸어갔대 오지르. 자, 고로고로는 보통 집에서 빈둥빈둥 된다 이렇게만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떼굴떼굴 구르는 것도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돌이 떼굴떼굴 굴러서 떨어진다 이렇게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고마고 우물쭈물, 이것도 내그찌가 와까라즈 마고마고시다 우물쭈물했다 이렇게 문장으로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오토노 나니나니나 히토가라니 히카레테 결혼시마시다. 남편의 어떠한 성품에 끌려서 결혼했습니다. 뭘까요? 온난, 온후, 활기, 아니 이렇게 나왔는데 정답은? 그렇죠. 온거라는 거예요. 온후. 온화하고 따뜻하다. 주로 사람의 성격을 얘기할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온다는 그럼 왜 안 될까요? 되게 비슷한 어휘잖아요. 그렇죠? 온단. 이거는 날씨, 기후가 따뜻할 때 쓰는 말이죠. 그래서 뭐 온단카, 기후온단카, 지구온난화 이럴 때 나오는 거니까 사람한테는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활기, 각기, 앙이 이것도 다 한 번씩은 출제됐던 어휘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아프리데 레시샤노 나니나니오 시라베다. 어플로 열차의 무엇을 알아봤다. 뭘까요? 자, 가타카나 문제. 은근히 좀 헷갈리기도 하거든요. 아렌지, 다이아, 타이밍그, 팡크. 뭐라고 생각하세요? 열차의 타이밍을 조사했을까요? 정답은 다이아라는 거예요. 다이아가 뭐죠? 다이아몬드도 물론 다이아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서는 다이아그라무라는 거예요. 다이아그라무를 줄여서 다이아라고 하는데 그거는 열차 운행표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열차의 운행표를 알아봤다 이렇게 되겠죠. 자, 아렌지라는 거, 어레인지 하다 뭔가를 배치하고 테하이스르 이런 거랑 비슷한 말이잖아요. 2018년에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타이밍그는 그럼 왜 안 돼요? 타임을 조사했으면 몰라도 타이밍그는 아니죠. 그렇죠? 타이밍그는 어떤 적절한 순간을 얘기하기 때문에 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팡크, 터지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다 나왔던 어휘입니다. 이번에 혹시 나이아 나오지 않을까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유의표현을 살펴볼게요. 유의표현은 독해 문제 풀 때 지문이랑 선택지에 좀 다르게 막 등장을 하잖아요. 그런 것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이게 왜 답이야 했는데 이렇게 바꿔서 냈구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유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히라가나로만 제시되는 단어 있죠. 물론 한자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히라가나로만 딱 이렇게 제시가 됐을 때 뜻이 막 생각이 안 나요. 한자가 있으면 약간 유출을 할 수 있는데 한자가 없는 단어들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즈무크 이거 지난 12월 시험에 나왔었어요. 이거는 아래를 보는 거죠. 그렇죠? 시다오무크라는 거고 쿠루무는 2021년에 나왔었어요. 이렇게 둘둘 싸는 거예요. 츠츠무랑 유의어죠. 자,
이렇게 히라가나로만 나오는 거 외울 때부터 히라가나로만 나오니까 의미가 참 짐작하기가 어렵다 하면서 꼼꼼히 체크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단어의 의미를 좀 풀어서 설명하는 훈련을 하시면 좋아요. 어려운 말은 좀 쉬운 말로, 쉬운 말은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지? 이렇게. 아니면은 뭐 일본어를 일본어로 찾아본다던가 이런 훈련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예상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사라다이오니 레타스오 치기르. 자, 레타스는 뭔가요? 양상추죠, 그렇죠? 샐러드용으로 양상추를 어떻게 했을까요? 치기로. 이것도 한자 안 써있고 히라가나로만 써있네요. 어떻게 했을까요? 바라바라니 스르, 요크 마제르, 오기메니 키르, 슬라이스 스르. 뭘까요? 샐러드를 막 슬라이스 했을까요? 아니, 양상추를. 자, 정답은 바라바라니 스르라는 거예요. 치기루라는 거는 손으로 뭔가를 뜯어서 떼고 이런 거거든요. 비둘기한테 막 빵을 뜯어서 던진다던가 이런 거 있죠. 그게 치기루죠. 그래서 바라바라니 스르, 바라바라니 스르는 이렇게 뿔뿔이 흩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정답은 바라바라니 스르. 슬라이스 스르라는 거는 우스크 키르, 얇게 써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2번 가타카나 문제인데요. 스리프 시나이요니 키오츠케테 쿠다사이. 자, 뭐 하지 않도록 조심해 주세요. 스리프가 뭘까요? ぶつからないように、滑らないように、間違えないように、眠らないように. 오, 잠들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뭐 이런 건가요? 아니죠. 자, 滑らないように예요. 스리프 스르는 미끄러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잠드는 건 뭐예요? 스리프라고 장음이 있거든요. 스리프. 그거는 이제 슬립이죠. 그쵸? 근데 둘 다 슬립인데 이제 다르죠. 하나는 이렇게 된 거죠. 그쵸? 요거는 미끄러지는 거. 네. 자, 그래서 스리프, 스베르 같이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용법입니다. 어휘의 확장된 의미를 학습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난 12월 시험에 바로 이런 게 나왔습니다. 쿠레라는 게 나왔는데 쿠레는 해질녘 아닌가? 그쵸? 근데 코토시노 쿠레와 가족도 이쇼니 스고시다이 이렇게 예문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올해 해질녘인가요? 아니죠. 한 해의 마지막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알아야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하나의 의미뿐만 아니라 확장된 의미도 좀 공부를 하셔라 라는 거죠. 그 다음에 대충 아는 의미로는 소용이 없어요.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특히 용법은. 왜냐하면 여러분 아마루가 뭐죠? 남다? 그렇죠? 남다죠. 그러면은 예문이 만약에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럼 어떤 게 정답일까요? 마다 시고토가 아마떼 이르노데 가에레나이. 그 다음에 지간가 아마따라 모이치도 체크시마쇼. 뭘까요? 네. 정답은 이거거든요. 시간이 남으면 다시 한번 체크합시다. 라는 건데, 그럼 이건 왜 안 돼요? 아직 일이 남아서 돌아갈 수 없다? 자, 아마루라는 거는 어떤 기준치를 초과하는 거를 아마루라고 하거든요. 뭔가 남아돈다던가 여유가 있다던가 이런 거를 아마루라고 하는데 일이 여유가 있는 게 아니죠. 이거는 어떤 기준치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노코루 있죠. 노코루를 쓰셔야 돼요. 그쵸? 일이 뭐 이만큼 있었는데 내가 반 정도 했어. 그럼 남은 게 노코루죠. 그런 식으로 의미를 파악하셔야 돼요. 이건 아니죠. 그쵸? 네. 그래서 정확한 의미를 파악해라. 자, 그리고 고득점을 위해서라면 N1 어휘까지 좀 학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좀 어렵긴 하죠. 그런데 어떻게 뭐 따로 학습한다기보다 독해 같은 거 풀 때 이렇게 어려운 단어가 나오고 뭐 주석이 나오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 것도 좀 한 번씩은 눈여겨 보시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레르, 붓다 이게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잔다카, 잔액 이게 출제가 됐었는데 다 N1 어휘거든요. 네. 자,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츠마즈크. 자, 이렇게 히라가나로 던져줬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정답.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말씀드릴게요. 정답은 4번이에요. 후교대 지교니 츠마즈이테 시마tta. 츠마즈크가 뭘까요? 자, 첫 번째는 발이 걸려서 넘어지는 거고요. 두 번째 뜻, 좌절하다, 실패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걸로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네, 그래서 불황으로 사업에 실패하고 말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쓰인다는 거고요. 다른 것도 다 출제가 됐던 것들인데 좀 그럴듯하게 막 이렇게 냈거든요. 이요이요 코노 지겐노 가이케츠 호호. 쯔마즈쿠 아니죠. 오모이츠이다. 뭔가를 생각해내는 거. 오모이츠쿠라는 거 출제됐었고요. 그 다음에요. 인사츠노 도추대 프린터가 쯔마즈쿠? 아니죠. 츠마따, 츠마루죠. 그쵸? 뭔가가 막히고 걸리는 거. 츠마루고요. 그 다음에 3번. 카모조가 료리오 츠쿠르 또 이츠모 나이도코로가 지라카루 어질러지다. 이런 동사. 그쵸? 다음에는 뭐 이게 이렇게 제시 어휘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쵸? 그래서 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싸리. 자, 부사 어렵죠? 아까 예문으로 같이 외우라고 했는데 아싸리가 뭐죠? 우리 많이 쓰는데 아싸리가 정확한 뜻이 뭘까요? 자, 여기서 아싸리가 뭔지 한번 실제 여러분이 이거 보실 때는 딱 멈춰두고 한번 풀어보세요. 그 후에 정답을 확인하시는 거죠. 자, 뭘까요?
정답은 1번인데요. 한번 볼까요? 유쇼 코호노 아노 치무가 1回戦대 아싸리 맞겠다. 아싸리 맞겠다? 이게 뭔가요? 자, 아싸리라는 거는 첫 번째 뜻, 너무나도 쉽사리, 간단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팀이 너무 쉽게 졌어. 이런 거죠. 그렇죠? 여기서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격이 쿨한 거예요. 뭐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않고 아싸리 또 시다 세까끄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음식 같은 거 맛이 개운하거나 산뜻하거나 할 때 아싸리 또 시다 아지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그러면은 두 번째는요. 카레가 난또 있다노가 와까라나이, 아싸리 와까라나이? 아니죠. 삿바리라는 거. 전혀라는 뜻이 있죠? 전혀 나니나니 나이, 삿바리 나니나니 나이 이렇게 세트로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삿바리 자체 하나로만 또 쓰였을 때는 어떤 맛이 이것도 개운하거나 산뜻하거나 하는 의미가 있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가라오케 대 오키나 코에 대 우타이 스ッキリした. 이거는 뭔가 후련해진 거죠. 그쵸? 예, 이거는 스ッキリ라고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요. 4번 쇼크바노 노미카이노 사소이오 깃발이 또 코토왔다. 딱 잘라 거절하다. 깃발이 또 코토와루.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그 다 비슷하죠. 깃발이, 스끼리, 삿발이, 아싸리 너무 비슷하잖아요. 각각 예문으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문법. 문법은 이것이 관건입니다. 뭘까요, 여러분? 문법. 중요한 건 탄탄한 기초가 관건입니다. 왜냐하면요. N2 문법이 막 위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N3, N4에서 다수 출제가 되고 있고요. 되게 기초적인 문법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탄탄한 기초가 관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와서 어떻게 기초를 쌓아요?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만약에 문제집을 풀다가 모르는 좀 문법이 막혔다. 예를 들어서 내가 수동이 생각이 안 나요. 수동 형태 어떻게 하는 거였지? 의지형이 생각이 안 나.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게 다 기초 문법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마다 다시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내가 좀 부족한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하셔서 꼭 이거를 기초를 탄탄하게 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에서 사용되는 어휘와 문법의 활용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법 문제가 되게 회화하는 것처럼 많이 나와요. A가 이렇게 말했는데 그럼 B는 대답해서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이게 문법으로 되게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그거를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요시다さんは 学校に 뭐뭐뭐 授業がつまらないと言っている. 요시상은 학교에 뭐뭐뭐 학교에 오는 거죠. 지금 선택지 보니까 수업이 재미없다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기차, 고요, 기타키리, 크루츠이데니? 뭘까요? 정답은 기차. 이런 게 N2 문법이에요? 이런 게 있었나요? 자, 태와라는 거 줄여서 차라는 거죠. 그쵸? 뭐뭐 했다 하면 항상 이런 거예요. 학교에 왔다 하면 항상 수업이 재미없다고 말한다라는 거죠. 그쵸? 가꼬니 기차. 아니면은 드라마を見ちゃ泣いている. 드라마를 봤다 하면 울어. 뭐 이런 거 있죠. 그럴 때 이렇게 쓰이는 거죠. 동사의 태형에다가 쓰시면 되고요. 참고로 나니나니 태와, 나니나니 태와 이렇게 2번 반복하면요. 뭐뭐 했다가는 뭐뭐 하고 연속적 동작의 반복 N1 문법이긴 합니다만 나올 수도 있죠. 그렇죠? 今日は雨が降ってはやみ, 降ってはやみ, すっきりしない天気だ. 내렸다간 그치고 내렸다가 그치고 이런 거죠. 그렇죠? 태와 이것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른 선택지에 있던 거 나니나니 키리 타형에다가 붙이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뭐뭐 한 채로 그걸로 끝이다 라는 거예요. 그녀와는 헤어진 채로 그걸로 끝이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쯔이데니 N3 문법입니다만 나올 수 있죠. 뭐뭐 하는 김에 라는 건데요. 동사의 기본형 혹은 타형 명사 다음에는 노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가이모노노 쯔이데니 홍이안이 유리마시다. 쇼핑하는 김에 서점에 들렀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쓰이되니 뭐뭐 하는 김에.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아까 커뮤니케이션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A가 뭐라고 했을 때 B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 이런 형식으로. 자, 하야쿠 시나사이 라고 했더니 다떼 이소이데모 하치지노 덴샤니와 나니나니요 라고 했어요. 뭘까요? 다떼 뭔가 얘기할 때 핑계댈 때 그쵸? 하지만 서둘러도 8시 전철은 못할 것 같은데 뭐 이런 게 나와야 되죠. 그쵸? 정답은 마니아이 코나이라는 거예요. 으코나이라는 거. 절대 뭐뭐 할 리 없다라는 건데 동사의 마스형에 접속하는 거 주목하셔야 돼요. 그렇죠? 많이 아우니까 마니아이 코나이요. 절대 탈 수 있을 리가 없잖아. 뭐 이런 거죠. 그렇죠? 네. 다른 거는요. 자루에나이 이거 진짜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꼭 아셔야 되죠?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뭐뭐 해야 한다. 어떤 상황상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문도 이렇게 봐주시고요. 나이형에다 접속을 하셔야 되겠죠? 자루가 부정이니까요. 그 다음에 나이 코토와 나이 이중 부정이죠. 그렇죠? 뭐뭐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뭐뭐 못할 것은 없다라는 거죠. 보면은 그냥 뜻이 짐작이 되죠. 나이 것도와 나이, 나이 것도 뭐 나이 이렇게. 그래서 타베라레 나이 것도와 나이게도라는 거예요. 못 먹는 건 아니지만 유통기한이 지나서라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나니나니 니 호가 나라나이. 요거는 해석을 못 하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자, 예를 들어서요. 회사가 고거마데 세조 내기다노와 미나사마노 고協力が あったからに호가 나리마셈. 이렇게 나오면은 이게 뭘까요? 카라에다가도 쓰이거든요. 회사, 우리 회사를 낮춘 거죠. 그렇죠? 우리 회사가 여기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의 협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로 그것이면 틀림없어요. 바로 그거예요. 라는 거죠. 그렇죠? 니 호가 나리마셈, 니 호가 나라나이.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레포트의提出日が 迫っているので 遊びに行く뭐뭐뭐. 자, 레포트 제출일이 다가오고 있으므로 놀러 갈 수는 없다. 뭐뭐 할 수는 없다. 이런 문법이 뭐죠? 뭐뭐 할 수는 없다가 있나요, 여기? 자, どころじゃない라는 문법 있죠? 뭐뭐 할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형 혹은 명사에다가 どころではない 이렇게 하시면 돼요. 旅行どころじゃないよ. 여행할 상황이 아니야.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런 건 뭘까요? 요가 나이. 좀 그쵸? 헷갈리는데 요가 나이. 자, 이거는 뭐뭐 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마스형에 붙이는 게 중요한데요. 나니 요가 나이, 요모 나이 이렇게 하면은 뭐뭐 할 방법이 없다. 예를 들어서 스마호 오토시테 코나거나 니 나리 나오시 요가 아리마셈. 스마트폰을 떨어뜨려서 산산조각이 났어요. 그래서 고칠 방법이 없어요 라는 거죠. 나오스의 마스형, 나오시 요가 아리마셈. 고칠 방법이 없다. 이런 뜻이죠. 자, 4번은요. 本日ご講演何々方は現市長の藤井さんです라고 했네요. 자, 現市長 이것도 현 시장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그렇죠? 자, 오늘 강연 뭐뭐뭐. 자, 보니까 분위기를 보아하니 갔다가 나왔어요. 강연을 해 주실 분은 뭐 존경어 이런 게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자, 강연을 해 주실 분 뭘까요? 그쵸. 쿠다사루라는 건데, 너무 쉬운 거 아닌가요? 근데 의외로 많이 못 맞추세요, 이거를. 플러스 뭐, 동사의 마스형이라던가, 아니면 고 플러스 한자어, 그 다음에 쿠다사루를 바로 붙이면은, 뭐뭐 해 주시다라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기억을 해 주시는데, 고코에 뭐, 시대 쿠다사루 뭐 이런 식으로 막 나오거든요. 시대 이렇게 그런 게 들어가면 안 되죠. 바로 그냥 쿠다사루를 붙여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기억을 해 주시고, 이런 건 다 겸양어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그 존경어, 겸양어를 많이 어려워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어떤 게 존경어고 어떤 게 겸양어인지 그거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이건 사실은 좀 쉬운 게 다른 거는 다 겸양어거든요. 그러니까 다 소거하고 쿠다사루는 존경어니까 이제 고르면 되는데 우케타마와르 뭐죠? 듣다 혹은 봤다의 겸양 표현이죠. 우케타마와르. 그다음에 사시아게르는 들이다, 아게루의 겸양이고요. 이타스는 스루의 겸양 표현이죠.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조신이 호메라레테 우레시크 나이 데쇼라는 거예요. 칭찬받으면은 기쁘지 않나요? 기쁘죠, 그쵸? 우레시크 나이 뭐뭐뭐 이게 뭘까요? 자, 정답은 와케가 나이라는 거. 와케가 나이가 뭐죠? 뭐뭐 할 리가 없다죠, 그쵸? 상사한테 칭찬받아서 기쁘지 않을 리가 없잖아 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와케가 나이인데 이거를 왜 제가 여기다 냈냐 하면은 오답률이 엄청 높아요. 많이들 헷갈려 하셔요. 와케가 나이랑 와케 대와 나이를 그렇게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와케가 나이는 뭐뭐 할 리가 없다라는 거죠. 네, 자, 근데 와케 대와 나이는 뭐뭐인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대와 나이는 뭐뭐이 아니다잖아요. 학생 대와 나이, 학생이 아니다잖아요. 똑같죠. 이것도 뭐뭐 대와 나이, 뭐뭐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아시다와 야스미다가 히마나 와케 대와 나이. 내일은 휴일이지만 한가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구분 부정이죠. 그렇죠? 뭐뭐인 것은 아니다. 구분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관련 문법이에요. 나니나니 와케다. 뭐뭐 할 만도 하다.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근처에서 하나비 타이카이가 있대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사람이 많은 거구나. 그래서 소레데 콘나니 히토가 오이 와케다. 그래서 그런 거구나. 이렇게 하는 문법이죠. 할 만도 하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와케니 와 이까나이. 이것도 많이 나오는데 뭐뭐 할 수는 없다. 도리상 어떻게 그래? 라는 거죠. 내일은 시험인데 어떻게 게임을 해? 게임을 와케니 와 이까나이.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今学期の授業は学校のカリキュラム何々進めていくつもりです. 학교의 커리큘럼 진행해 나갈 작정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커리큘럼에 맞춰 뭐 이런 게 나와야 되겠죠. 자, 선택지 한번 보시고.
정답은 니 소떼라는 거죠. 자, 니 소떼, 뭐뭐에 따라라는 거예요. 커리큘럼에 따라라는 건데요. 보통 뭐 강을 따라서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오솔길을 따라서 이런 게 니 소떼고요. 그런 거 말고는 마뉴아르, 키소크, 허신, 키보라는 거 어떤 기준이 되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기준이 되는 게 잘 변하지 않는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커리큘럼에 따라서 맞춰서 진행해 나갈 작정입니다라는 거죠. 자, 다른 거는요. 니츠키, 요거 나오면 좀 해석 못 하시는 분들 많은데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뭐 때문에 라는 이유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서 대큐비 니츠키 오야스미시마스. 대큐비, 정기 휴일이므로 라는 거죠. 정기 휴일이므로 쉬겠습니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뭐뭐 당이라는 게 있어요. 뭐뭐 아따리라는 거랑 비슷한 건데요. 코노駐車場は 1日につき 2000엔 데스. 하루에 하루당 2000엔입니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니나니니 뭐뭐에 대해서라는 거죠. 니즈이때랑 좀 그거를 뭐랄까 딱딱하게 말한 거죠. 소노켄니 츠키 고소단시다이. 그 건에 대해서라는 의미가 있죠. 다 기억을 해주시고요. 뭐가 나올지 모르죠. 자, 그 다음에 니크와의 때 이거는 뭐 더할 가짜가 있으니까 뭐뭐에 더하여 뭐뭐에다가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물가의 상승에 더하여 인건비도 오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니 사이시 때 이거는요. 뭐뭐 할 때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어떤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라는 거.入居に際しての注意事項を説明します라는 거예요. 입주할 때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라는 거죠. 뭐뭐 할 때. 자, 그 다음에 문장 만들기. 의외로 이거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자, 이거는요. 기본적인 문장 구성에 익숙해지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명사 다음에 노가 왔다. 그럼 또 명사가 오겠죠. 그렇죠? 목적어 다음에 수로가 온다던가 어떤 내용을 수식해준다던가 조사가 나온다던가 이런 걸 주목하시면 돼요. 괜히 막 어려운 단어가 나오니까 어떻게 모르겠어 막 의미를 먼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의미보다 일단은 문장 구성, 문장 구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명사 다음에 노 이게 왔어요. 태도 노 그럼 명사가 와야 되잖아요. 선택지 중에. 그쵸? 뭘까요? 태도노 하고 스루 이상하잖아요. 그쵸? 태도노 치식기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럼 1번 다음에 4번이 온다. 이걸 알 수 있죠. 그쵸? 그 다음에요. 나이요, 내용을 어떻게 해요? 동사가 와야죠. 내용을 파악한다. 그쵸? 만약에 하악글을 내가 못 읽었어. 그래도 스르, 동사잖아요. 그쵸? 그러면 당연히 내용을 파악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2번을 써주셔야 되겠죠? 내용을 파악하다. 그쵸? 그 다음에 오이, 뭐가 오이? 사람도 많다. 히토모 오이, 히토가 오이, 뭐 이런 게 누가 많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쵸? 그럼 여기 3번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됐죠. 이렇게 되죠. 이렇게, 아니죠. 뭐죠? 4번이죠. 그쵸? 이렇게. 그러니까 꼭 내가 내용을 다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내용까지 알면 좋겠지만 일단은 문장 구조를 이렇게 파악을 하면 얼마든지 풀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밑줄의 맨 앞과 마지막에 들어갈 말을 먼저 찾는 것도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선택지 4개 중에 이어질 만한 게 있나 없나 이렇게 찾아보시면 되죠. 예를 들어서요. 지코가 마지막 첫 번째 밑줄에 들어갈 거. 사고가 어떻게 되나요? 사고가 일어나겠죠. 그쵸? 그러면 오키로 아닌가요? 그쵸? 그럼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아키라까니 났다, 명백해졌다, 밝혀졌다. 뭐가 밝혀졌을까요? 나니나니 코도가 아키라까니 나루. 뭐 이런 거죠. 그쵸? 무엇이 밝혀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3번 넣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선택지 4개 중에서 이어질 만한 거 한번 찾아볼까요? 자, 기겐나, 나 형용사잖아요. 위험한. 그럼 명사 와야죠. 그쵸? 조따이죠? 기겐나 조따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넣을 수가 있겠죠. 그쵸? 지코가 오키카네나이 기겐나 조따이가続いてきた 코도가 아키라카니 났다. 이렇게 되죠. 그쵸? 네. 그래서 의미를 떠나서 일단은 문장 구조를 좀 생각을 해라 라는 거고, 그 후에도 이제 의미는 꼭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문장 구조는 맞았는데 의미가 이상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땐 다시 배열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글의 문법입니다. 글의 문법은 네모 안에 들어갈 말을 우리말로 먼저 생각하는 게 좋아요. 선택지를 먼저 보면 되게 헷갈려요. 다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말로 생각을 하시고요. 선택지는 이제 나중에 그거에 해당하는 걸 골라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글의 흐름과 문장 관계를 좀 파악하며 읽을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순접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뭔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예시와 예시 사이가 이제 병렬 관계를 이루고 있는지, 이걸 알아야지 접속사를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모를 중심으로 앞뒤 문장이 어떤 관계인지 그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독해입니다. 독해는 이것이 관건입니다. 뭘까요? 독해에서 중요한 거. 어휘 실력? 국어 능력? 그쵸? 다 중요하죠.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가장 중요해요. 뭐냐면 시간이 관건입니다. 자, N2 풀다 보면 이제 시간이 모자라서 막 다 못 풀었어요.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N3까지는 좀 그렇지는 않은데 N2 와서 갑자기 시간이 모자른다.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무엇을 몇 분 안에 풀 것인지 그걸 생각해서 가셔야 되죠. 그리고 정답이 써 있는 것은 정해져 있거든요. 왜 시간이 걸리냐 하면은 정답이 어디 있는지 막 우왕좌왕하다가 그렇게 되죠. 그렇죠? 근데 정답이 써 있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찾는 법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패턴을 파악하면 빠르게 정답을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빠르게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독해 요령입니다. 첫 번째, 쉬운 문제부터 풀어라. 쉬운 문제가 있나요? 있죠. 있어요. 자, 정보 검색, 통합 이해, 뭐 단문, 중문, 장문 이렇게 있잖아요. 중문이랑 장문은 좀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선택지도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에 시간을 투자하지 마시고요. 가능한 문제부터 푸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죠. 점수를 확보를 해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보 검색은 사실은 정보만 이렇게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약간 숨은 그림 찾기처럼 찾기 하는 것처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보 검색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통합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단문 푸시면 돼요. 아니면 요거 세 개는 좀 순서가 바뀌어도 돼요. 나는 단문 먼저 풀고 싶어 하면 단문 푸시고 정보 검색 통합 이해 이렇게 푸셔도 돼요. 근데 중문이랑 장문은 조금 이제 까다롭기 때문에 요건 나중에 푸시면 돼요. 아, 이건 까다로우니까 이거 먼저 풀어야 돼. 이렇게 했다가는 시간을 많이 잡아먹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순서로 푸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독해는 배점이 높잖아요. 다른 뭐 어휘 문제는 뭐 1점 이러면은 이런 거는 좀 더 높죠. 그러니까 못 풀고 시간이 모자라서 못 풀었다. 되게 쉬운데 정보 검색을 마지막에 나와가지고 이거를 찍었어요.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못 풀면 타격이 크죠. 그러니까 이런 순서로 푸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계획적으로 풀어라. 자, 여러분 계획하는 거 좋아하시나요? 여러분이 만약에 해외여행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항에 비행기 출발 2시간 전에 도착해야 되죠. 2시간 전에 도착하려면 집에서 몇 시에 나와야 되지? 집에서 그 시간에 나가려면 몇 시에 일어나야 되지? 이런 식으로 역산을 하면서 계산을 하잖아요. 여행 갈 때도. 하물며 JLPT인데요. 이것도 계획을 하셔야죠. 그렇죠? 연습이 생명이에요. 평소에 시간을 맞춰놓고 푸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자,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총 55분에서 56분 사이에 이거를 푸시면 돼요. 독해 전부를. 자, 단문은요. 지문이 5개 나오죠? 한 지문당 3분 이렇게 맞춰놓고 연습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15분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중문 요즘에 4개 나오고 있어요. 예전에는 3개, 지문 3개 나왔는데 요즘에 4개씩 나오고 있으니까 요거는 한 지문당 5분 정도 잡으세요. 그러면은 20분이네요. 그쵸? 그리고 통합 이해 6분, 장문은 8분, 정보 검색 7분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면 56분 나오거든요. 다 더하면 그래서 55분에서 56분 사이에 내가 푼다라는 생각뿐만 아니라 평소에 연습할 때도 이렇게 맞춰놓고 하시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읽지 말고 찾아라. 어떻게 안 읽어요, 독해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디다 포커스를 맞추느냐라는 건데요. 막 이렇게 느긋하게 읽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독해는. 그러니까 키워드를 찾아서 빨리빨리 이렇게 찾아내는 식으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 틀린 선택지를 소거해라. 정답 선택지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하게 나와요. 유효로도 뭐 나오고 좀 꽈서도 나오고 이게 왜 정답이야? 이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어딨지? 이렇게 찾는 것보다 틀린 선택지를 소거하고 남는 것을 정답으로 하시는 게 훨씬 확실합니다. 소거할 때는 틀린 이유를 명확히 파악하셔야 돼요. 이렇게 선택지 한 2개 정도 소거하고 2개가 남았을 때 왜 이걸로 했어요? 라고 물어보면 학생들이 그냥 왠지 이거 같아서요.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확실한 이유, 틀린 이유를 명확히 파악하고 소거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풀이 비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풀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선을 그어서 단락을 나누세요. 중문이나 장문은 되게 길잖아요. 그러면은 단락이 나눠져 있긴 해요. 그래도 내가 좀 보기 좋게 선을 그어서 단락을 이렇게 나눠 놓으세요. 왜냐하면은 중문이나 장문은 보통 한 단락당 한 문제씩 이렇게 출제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눠 놓으세요. 그 다음에 질문을 먼저 읽는 거 아시죠? 그리고 나서 본문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는데 질문에서 예를 들어서 뭐라 하라 또와 나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뭐라 하라? 이게 어느 단락에 나왔지? 빨리 그 단어가 있는 단락으로 가야 되겠죠? 거기서 이제 읽으시는 거죠. 그리고 선택지는 항상 유의어로 나오기 때문에 어휘 실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자 의미 파악이 중요해요. 어휘 공부는 꾸준히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문장을 심플하게 읽어주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자, 문장은 주어 동사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형용사절, 부사절, 뭐 수식 막 되게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의미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죠. 그럴 때는 빨리 주어, 동사, 접속사 위주로 보시는 거예요. 요거를 체크를 하셔가지고 좀 내용을, 큰 흐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특히 접속사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해석만 하지 말고 이해한다. 자, 글이 길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계속 해석하면서 내려가다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틀리는 거거든요. 단락별로 좀 요점을 파악하세요. 아까 이렇게 단락을 나누라 그랬죠. 선을 그어서. 그래서 이 단락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 라고 여기다 써놓는다던가 키워드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놓는다거나 하고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그냥 이거 읽고 아 그렇구나 하고 두 번째 넘어가고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고 하면은 다 섞여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단락별로 요점을 좀 이렇게 적어두시는 게 좋고요. 지시어가 나왔을 때 그게 뭘 의미하는 건지도 파악하시면서 읽어가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유형별로 한번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필자의 생각이나 주제를 묻는 문제 있죠. 단문에서 이 사람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라던가 장문, 중문에서도 가장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키워드를 찾으세요. 키워드. 키워드라는 거는 주로 명사 위주고요. 반복돼서 등장하는 어휘가 키워드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그걸 찾으시고요. 예를 들어서 기타이, 기대가 키워드예요. 그럼 기대? 그럼 기대를 하라는 건가 말라는 건가? 어쩌라는 거지? 이걸 생각하시면서 읽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역접의 접속사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역접의 접속사 다음에 필자의 생각이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시카시, 토코로가, 또와이에, 내와 아르모노노, 니모 가까와라즈 이런 게 나온 다음에 하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접속사, 역접의 접속사 나오면은 이렇게 체크하시면서 읽으셔야 돼요. 좀 시각화하는 게 중요해요.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체크하고 동그라미 치고 이런 식으로 읽어가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시어의 의미나 이유를 묻는 문제 있죠. 지시어. 밑줄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밑줄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밑줄 없이 묻는 경우는 질문에서 뭘 물어보는지를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줄이 가리키는 것은 주로 앞쪽에 나오고 밑줄의 이유 같은 거는 좀 뒤쪽에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밑줄 주변만 잘 살펴보시면 되고 중요한 것은 밑줄이 없을 때 뭘 물어보는지를 정확히 파악을 해라 라는 거죠. 자, 그럼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질문 먼저 보세요. 人前で自分の意見を言うことについて筆者たちの場合はどうだったか? 자, 밑줄이 없네요. 그쵸? 그러면은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셔야 되죠. 남 앞에서 자기 의견 말할 때 필자의 경우는 어떠했는가? 그러면 이거를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되죠. 필자들의 경우 의견 말하는 거 이렇게 하고 이 단어가 본문에 어디에 등장하는지 거기로 가서 읽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너무 이제 좀 길거든요. 중문이에요. 그래서 조금 생략을 했는데요. 자, 한번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가볼까요? 자, 아까 히샤타치노 바이와 도다tta까. 자, 그러면은 보니까 뭐 와타시타치노 바이와 여기 근처에 있겠네요. 그렇죠? 우리의 경우는 어땠어? 이런 게 이제 여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타다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우리는 말이야.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이렇게 체크를 하시라는 거죠. 자, 한번 해석해 볼까요? 남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할 때는 사이와 나왔네요. 때는 누구나 긴장할 것이다.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질지 어떨지 불안을 느끼고 소극적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의견만 할 때 긴장, 소극적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 치면서 읽어가시면 되죠. 그것은 지금도 옛날에도 변함이 없다,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다만 우리의 경우에는 자필자들의 경우에는 의견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어땠는가라고 물어봤잖아요. 오모요니 하나세나이 까라또 타메라우 모노와 있다가 自分の意見を言うことを嫌がる者はあまりいなかった。というのはみんなで自由に議論する雰囲気だったからだろう라고 했어요. 또いうのは 왜냐하면 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의 경우에는 생각대로 말을 잘 할 수 없어서 주저하는 사람은 있었지만 자기 의견 말하기를 이야가르 모노와 이나갔다 꺼리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다 같이 자유롭게 논쟁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이유까지 얘기를 했네요. 자, 그러면 이걸 보고 자, 필자들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자, 먼저 속으로 생각을 하세요. 아까 어땠죠? 좀 주저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꺼리진 않았어. 이게 나와야 되겠죠. 그쵸? 그게 몇 번에 있나요? 자, 이거는 지난 시험에 사실 이렇게 나왔거든요. 비슷하게 제가 좀 재구성을 하긴 했는데 많이 틀렸던 문제예요. 잘 봐주세요. 자, 1번 선택지 仲間との議論に慣れていなかったので, 자, 여기까지 이렇게 나눠서 볼까요? 慣れていなかった? 논쟁에 익숙하지 않았나요? 아까 지은이 기론스루 흥이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오면 그냥 소거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익숙했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仲間との議論より緊張するので消極的になる人が多かった.
동료와의 논쟁보다 긴장함으로 소극적이 되는 사람이 많았다? 아까 뭐 쇼키오프 떼기가 나왔으니까 이건가? 아니죠. 언제 동료와의 논쟁이랑 남 앞에서 의견 말하는 거랑 비교했었나요? 그거보다 더 긴장된다. 뭐 이런 거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1번, 4번은 쉽게 소거를 하셨을 텐데 나머지 두 개에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예, 나카마토노 기론을 오고していたので 많이 했어요. 논쟁을. 그렇죠? 동료와의 논쟁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똑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선택지 두 개가 남았을 때는 두 개가 뭐가 다른지를 좀 비교를 해보시면 좋아요. 자, 2번은요. 하츠겐을 사케르 히토와 스쿠나카타라고 했어요. 발언을 피하는 사람은 적었다. 3번은 민나積極的に 意見を 있다. 모두 적극적으로 의견을 말했다. 자,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 그럼 적극적으로 했는지 발언을 피하는 사람은 없었는지 그걸 찾아야 되겠죠. 그렇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타메라우 모노와 있다가 지분의 의견을 言うことを 嫌がる者はあんまりいなかった. 꺼리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이야가루를 사케루로 바꿔서 냈네요. 그쵸? 예, 그쵸? 발언을 피하는 사람은 적었다. 앞말이 이낙같다. 이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2번인데 3번을 고른 사람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왜죠? 다들 적극적으로 의견을 말했다? 여기 보니까 민나 지은이 기론스루 분위기다 이렇게 써 있으니까 자유롭게 의견을 얘기하는 분위기였어? 그럼 막 적극적으로 얘기했나? 이걸 막 마음대로 이제 그렇게 자의적 해석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정확히 따져가면서 왜 틀렸는지를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전체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 이거 좀 어려운 게 전체 내용을 다 읽어야지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지난 12월 시험에서 뭐가 나왔냐면 식물의 광합성, 식물이 뭐 열매를 맺고 뭐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생물에 관한 거. 그런 내용은 딱 보자마자 읽기 싫어, 막 부담스럽잖아요. 모르는 단어가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 없는 게 그거는 막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각을 파악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냥 본문과 선택지를 비교하면서 소거를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자의적 해석은 금물이에요. 왠지 막 이거를 인과관계를 바꿔놓는다거나 되게 교묘하게 선택지에 써 있는데 그거를 막 이거지 막 하면서 마음대로 막 해석하거나 확대 해석하거나 하면은 정답을 빗나갈 수가 있으니까 조심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럼 한번 풀어볼게요. 제가 일부러 이런 문제를 만들었어요. 좌뇌, 우뇌 뭐 이런 거 좀 머리 아픈 거 있죠. 과학에 관한 거. 자, 좌뇌와 우뇌의 역할에 대해서 필자의 설명에 맞는 것은 어느 것인가 맞는 것을 골라야 되죠. 그러면 좌뇌, 우뇌 설명을 다 읽어야지 이거 선택지를 비교하면서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아까 장문, 중문 풀 때 어떻게 하라 그랬죠? 선을 그어서 밑줄을 나눈다. 이게 물론 단락이 나눠져 있지만 이렇게 나누세요. 나눠보세요. 자, 뭐 이뻐 뭐 이런 거 하면 이렇게 체크하시라는 거죠. 그렇죠? 접속사 이런 거 나오면 체크하시고. 자, 인간의 뇌는 좌뇌와 우뇌로 나눠져 있고 각각의 작용이 다릅니다. 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네요. 산호와라고 좌뇌는 이렇게 나왔고 또 찾아보면은 이뻐너 우노와 우뇌는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좌뇌는 어떻고 우뇌는 어떻구나. 여기 단락에다가 옆에다가 내가 메모를 해놓는다던가 아니면은 키워드에 체크를 하신다던가 하면은 빠르게 찾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뭐냐 하면은 언어, 뭐 계산력 이런 거 있죠. 논리적 사고 이런 거 그거를 관장하는 뇌래요. 그리고 뭐 정보를 지식으로서 인식해서 정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기억에도 관계를 하고 있는데 주로 언어 또 나왔네요. 그렇죠? 언어나 수적 처리 이렇게 나왔어요. 그거를 관장하는 뇌이므로 기억력은이와 은어니 크라베르도 뭐뭐뭐 자 이게 있어요. 그러면 기억력은 어떻다는 거지? 운에 비해서 이게 떨어진다는 건가 우수하다는 건가 막 그죠? 모르면은 이거 좀 모를 수도 있는데 일단 그러면 만약에 내비두고 뒤에를 좀 읽어보면 파악할 수 있어요. 오토루죠, 그렇죠? 사실은 오토루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력은 운에 비해서 떨어진대요. 그럼 좌뇌는 지금 기억력은 떨어진다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고 가셔야 되겠죠. 한편 운에는 어떠하냐? 이미지력 그다음에 기억력, 그다음에 상상력, 히라메기 번뜩이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그렇죠? 이런 거를 관장하는 뇌입니다. 그다음에 시각, 청각, 뭐 후각, 촉각, 미각, 오감 이런 게 나왔네요. 그렇죠? 요거에 관계를 하고 감정을 컨트롤하고 이런 게 있죠? 그다음에 소리나 색의 차이를 인식하거나 간도시다리 감동하거나 이런 거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죠. 각각의 특징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좌뇌와의 차이는 뭐냐? 다른 점은 뭐냐면
기억의 용량입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쵸? 기억력이 누가 더 좋대요? 아까 나왔었는데 여기 또 나왔어요. 자, 좌뇌도 우뇌도 어떤 것을 정리해서 기억합니다만 우뇌는 정보를 이미지로서 기억함으로써 좌뇌에 스센바이 모노 조호가 쇼리되기를 또 이와레테 이마스 라고 하니까 우뇌가 지금 좌뇌에 몇천 배나 되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우뇌가 기억력이 높은 거죠. 그렇죠? 기억력이 높다. 우뇌는 기억력이 높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단락을 또 나눠주시면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뇌의 작용이 활발한 것은, 자, 우뇌의 작용이 활발한 것은 언제냐? 언어가 아직 발달하지 않은 3세 전후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성장함에 따라서 점점 어떻게 되냐? 성장에다가 체크하시고 언어를 관장하는 좌뇌가 활발하게 작용을 하게 되어서 좌뇌 우위가 되어갑니다 라고 했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산어유의에다가 성장하면서 좌뇌 우위 이렇게 체크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이것이 이른바 머리가 딱딱하다라는 상태입니다. 머리가 굳는 거죠. 자, 어른이 되면은 우뇌를 얼마나 사용하는가가 좌를 활성화시키는 하나의 포인트가 됩니다. 라면서 끝났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좌뇌와 우뇌에 대해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골라야 되는데, 자, 선택지가 이제 시험지에는 이렇게 같이 있겠죠. 자, 볼까요? 자, 맞는 것 골라야 됩니다. 자, 1번. 온가쿠 간쇼야 미주츠 소사쿠 또 이tta活動は 우노우노 하다라키도 관계가 아르. 맞나요? 음악 감상이나 미술 창작과 같은 활동은 우뇌의 작용과 관계가 있다. 맞나요? 아까 우리 막 이렇게 체크하면서 읽었잖아요. 우뇌는 어떤 거였어요? 이미지라던가 오토, 이로 뭐 이런 거 생각나세요? 히라메키. 그쵸? 그럼 맞는 것 같은데? 바로 체크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까요? 안 되죠. 일단 맞는 것 같아. 그런데 나머지 2, 3, 4가 그러면 확실히 틀려야 돼요. 소거를 하는 확실한 이유를 가지고 소거하고 넘어가셔야 되겠죠. 자, 좌뇌는 정보를 정리해서 기억하기 때문에 큰 용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아까 좌뇌가 기억력이 떨어진다 그랬는데, 그쵸? 그러면 우뇌에 비해서 기억력이 떨어져. 그러니까 용량이 필요 없나? 큰 용량이 필요 없나? 자, 그걸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좌뇌가 정보를 정리해서 기억함으로 노대는 인과관계예요. 그쵸? 좌뇌는 정보를 정리해서 기억함으로 큰 용량이 필요 없다. 이게 인과관계 맞나요? 자, 아까 보니까 우뇌도 좌뇌도 어떤 것을 정리해서 기억합니다만 하면서 우뇌가 몇천 배나 많은 정보를 처리합니다라고 했거든요. 그쵸? 뭐 큰 용량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게 정보를 정리해서 기억하기 때문이냐? 그것도 아닐 뿐더러 큰 용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건 주의하셔야 되죠. 그쵸? 그러니까 소거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오토나니 나tte 아타마가 카타쿠 나루 노와 우노우노 하타라키가 오소쿠 나tte 이쿠 타메다. 아까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어른이 되면은 그게 어디 있죠? 어른이 되면 머리가 굳어진다라고 했는데 그게 우뇌의 작용이 느려지기 때문인가요? 자, 그게 뭘까요? 어디 있죠? 자, 성장함에 따라서 좌뇌 우위가 된다. 그쵸? 그래서 여기 나왔네요. 아타마가 카다이 또 이유 조다이라는 거는 성장함에 따라서 점점 언어를 관장하는 좌뇌가 활발하게 작용하게 되어서라고 했죠. 그쵸? 성장하면 좌뇌가 활발해지는 거지 우뇌의 작용이 느려진다? 그건 아니죠. 좌뇌가 활발해진다 그랬죠. 언제 우뇌가 느려진다 그랬나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쵸? 안 됩니다. 요거는 바뀌었어요. 안 되죠. 그거는 그어주시고. 그 다음에 4번. 成長するにつれて左脳と右脳がバランスを取るようになる. 성장함에 따라 좌뇌와 우뇌가 균형을 맞추게 된다? 그런 얘기가 어디 나왔나요? 전혀 언급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소거를 하시고 아하, 역시 내가 생각했던 대로 1번이 답이었네 하고 1번 체크하시고 넘어가셔야 되겠죠? 정답은 1번. 이런 식으로 내용이 좀 어려워 보여도 단락 나누고, 그쵸? 내용 정리하시면서 읽어가면은 충분히 정답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는 문제죠. 그러면은 청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해는 이것이 관건입니다. 뭘까요? 청해. 네, 청해는 바로 집중력의 관건입니다. 왜냐하면 청해는 이제 55분 동안 연속해서 쫙 계속 듣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집중력이 흐트러지거든요. 그래서 집중력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좀 집중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청해 요령을 말씀드릴게요. 다양한 테마에 관한 기본적인 단어나 표현을 익혀두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출제되는 테마가 학교입니다.
지난 12월 시험에 학교에 관한 테마가 몇 문제 나왔을까요? 4문제나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관련된 이런 단어는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한번 쭉 보시겠어요? 소츠론, 재미, 쇼가킹, 시메키리, 가키나오스, 부스, 프레젠테이션, 프레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렇죠? 토리아게르라던가 하나시아우, 가까리, 신세쇼, 겐슈 이런 단어들 눈여겨보셔야 되겠죠. 눈여겨본다기보다 들었을 때 딱 알아야 돼요. 그렇죠? 발음을 많이 해보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회사에 관련된 것도 아주 많이 나오죠. 지난 시험에서는 회사에 관련된 문제가 3문제나 출제가 됐어요. 자, 이것도 단어 한번 보실까요? 텐쇼크, 슈쇼크 카츠도, 슈카츠라고 하죠. 보슈라던가, 케이켄を 이카스,残業代がつく. 그 다음에 기카크, 미츠모리, 야도, 하츠바이する, 우치나오스 이런 거, 이런 단어들이 출제가 많이 됩니다. 이걸 딱 보시고 아 너무 쉽잖아요. 어휘가 너무 쉬운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휘를 많이 알매도 불구하고 왜 청의 점수가 안 나오냐? 그건 바로 여러분들이 이 눈으로만 보셔서 그래요. 단어를 눈으로만 본다거나 아니면 뭐 손으로 쓰기만 했다거나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눈으로만 외운 어휘로는 부족합니다. 그거를 음성으로 소화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계속 내가 그걸 발음을 해서 내 귀로 듣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듣고 따라하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쉐도잉 아시죠, 여러분? 쉐도잉이 아주 중요하죠. 듣고 그거를 따라해서 내 귀로 듣고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쉐도잉은 뭘로 해야 되냐? 기출 스크립트를 활용을 하세요. 기출 스크립트 찾으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반복해서 읽어보시는 거예요. 자, 청해에 의외로 문법 기능어 같은 게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기출 스크립트로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어휘 공부도 되고 문법 공부도 되고 일석이조니까 기출 스크립트를 반복해서 읽으세요. 저 같으면 지금 이렇게 시험에 한 달 남은 시점이라면 기출 스크립트를 계속 읽어볼 것 같아요. 소리내서. 자, 그 다음에 회화체에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우리가 문법이나 뭐 독해 같은 거는 지문이 되게 딱딱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회화체에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회화체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 기출 스크립트를 보시면은 즉시 응답 있죠? 한 질문 한마디 하고 대답 돌아오고 이게 다 회화체로 돼 있잖아요. 그걸 많이 읽어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회화체에 익숙해져라 라는 거죠. 자, 첫 번째 과제 이해, 이야기의 결론이나 그 후의 행동을 이해하는 문제죠. 뭐 온나노 히토와 마즈 나니오 시마스까? 이런 게 나오는데 과제 수행 시점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지난 시험에서는 학생과授業가 終わるまでに何を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か? 이렇게 나왔거든요. 수업이 끝날 때까지 뭘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과제 수행의 시점을 이렇게 던져줘요. 혹은 과제 수행의 목적어가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거는 확인을 하셔야 돼요. 男の人は何をしますか? 가 아니라 지난번에는 男の人は植物をどうしますか? 식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목적어가 등장하거든요. 그러면 체크를 잘 해놓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림 문제가 등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원래 N2는 그림이 잘 안 나왔었죠. 근데 몇 년 전부터 지금 그림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성도 나오고 막 눈으로도 봐야 되고 이거를 다 하려니까 아마 되게 당황스러웠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당황하지 마시고 들으면서 이렇게 그 그림을 보고 따라가는 그런 식으로 푸셔야 되겠죠. N4, N3랑 좀 다르게 좀 어려운 어휘가 나오긴 합니다만 음성을 들으면서 따라가시는 훈련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선택지가 등장을 하기 때문에 선택지 옆에다가 메모하고 소거하시면 되죠. 그리고 대화의 흐름이 도중에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잘 들어야 되겠죠. 이거 했다 저거 했다가 막 이렇게 바뀌잖아요. 끝까지 잘 들어라 라는 거죠.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조시학생 또 난시학생가 가까이 있대 이마스. 2人はこの後どうしますか? 자, 이렇게 두 사람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선택지가 나와 있을 거잖아요. 선택지를 보시면서 이제 여러분이 들으시면 되죠. 자, 한번 볼까요? 네, 随分歩いたのにまだかな? なんか変だよね. 案内図には花屋の向こうって書いてあるけど 花屋なんてどこにもないし라고 했어요. 지금 뭔가 길을 찾는 거죠. 그렇죠? 꽤 걸었는데 왜 안 나오지? 꽃집 맞은편이라고 했는데 꽃집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そうだね. もう会場に着いてもいい頃なんだよね. 그러게 벌써 회장에 도착해도 되는 시간인데 말이야 라고 했어요. 자, 그랬더니 ちゃんとバス降りて3つ目の信号を右に曲がったよね. おかしいな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이거 가만히 그냥 듣고 계시면 안 되죠. 뭔가 그림을 그린다거나 선택지부터 표시를 해 주셔야 돼요.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3つ目の 신고라고 했네요. 3つ目の 신고.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돌았대요. 그렇죠? 그런데 이상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가이조니電話して 聞いてみる? 자, 회장에 전화해서 물어볼까? 라고 했는데 그러자 이런 게 나왔을까요?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럼 선택지에 회장에 전화해서 물어본다 이런 게 있으면 그건 소거하셔야 되겠죠. ちょっと案内図見せて バス停から中央ビル方面に向かって歩き3つ目の信号で左折.右に曲がるんじゃなかったよ. 左折って書いてある. 자, 여기서 중요한 걸 얘기하고 있죠. 그쵸? 아까 버스 내려서 세 번째 신호였는데요. 그쵸? 세 번째 신호. 여기서 오른쪽으로 도는 게 아니라 왼쪽으로 가는 거였어. 뭐 이런 거 들으면서 살짝 그림 그리셔도 되죠. 그쵸? 웃어, 고메, 여미지가 있다 미타이, 하야쿠 모도로. 빨리 돌아가자.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마니아와나요. 택시 노러라고 했네요. 택시가 선택지에 나와 있는데 택시 타자라고 했어요. 그럼 택시 그래 이랬을까요? 끝까지 잘 들으셔야 되죠. でも会場の近くに車は入れないって. 회장 근처에는 차가 못 들어간대 라고 하면서 車降りてからまた200メートル歩かなきゃいけないから意味ないよ. 자, 택시는 의미가 없다. 내려서 또 걸어야 된다. 그랬더니 서까 쇼가 나이네 이서거라고 결론이 이거예요. 서두르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걸까요? 택시도 아니고 전화해서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선택지 볼까요? 가이조니 토이아와세로 이거 아니죠. 그쵸? 그 다음에 탁시니 노르 아니죠. 택시 내려서 또 걸어가야 된다고 했으니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마스테니 모도르 아니면은 미츠메노 신고니 모도르.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잘못된 부분으로 돌아가야 되죠? 세 번째 신호에서 좌회전인데 우회전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로 돌아가야 되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들으면서 뭔가 내가 따라가면 돼요. 이 선택지 보면서 옆에다가 메모하셔도 좋고 이게 그림으로 나올 수도 있죠. 혹시 그쵸? 지도가 이렇게 있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 그림을 이렇게 따라가시면서 표시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미츠메노 신고니 모도르가 되겠죠. 자, 두 번째는요. 포인트 이해예요. 듣기 전에라는 거는 예제 나올 때요. 예제가 하나 나오잖아요. 그때 예제 듣지 마시고요. 선택지를 빠르게 파악하세요. 한 두세 개 정도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선택지 읽는 시간도 주어지죠. 그때 또 이제 읽으시면 되고 키워드에 이제 표시를 해 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질문 나올 때 질문의 포인트를 메모를 해 두셔야 되죠. 남자는 어떻게 하겠는가 물어볼 수도 있고 여자는 어떻게 하겠는가 혹은 이유, 문제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그거를 써 놓으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내용이 나올 때는 메모를 하셔야 되는데 선택지 옆에다 메모하시면 되고 그 속어도 하시면서 마킹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유나 문제점, 구체적 내용, 중요도를 나타내는 표현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지난 시험 청해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포인트 2에 나왔던 등장했던 것들이에요. 다. 때유요리와 뭐뭐보다 라는 거. 서래와 이인데스가 그건 좋은데요 라고 하면서 또 다른 중요한 걸 얘기를 하겠죠. 그 다음에 나니나니가 토크니 뭐가 좋다 라는 거. そうじゃなくてだけど実はそれがだから何々わけね. 그래서 그런 거구나.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그게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본문이랑 선택지가 표현이 다르게 등장하니까 그것도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개요 이해입니다. 개요 이해는 말 그대로 개요를 묻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라는 거기 때문에 나무보다는 숲을 보셔야 돼요. 전체적인 요점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어려운 단어가 나와도 당황하지 마셔야 돼요. 들리는 것, 그냥 내가 아는 단어를 좀 메모를 하시면서 들으시면 되고 선택지까지도 메모를 하셔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좀 어려운 단어가 나왔었거든요. 부끄러워, 올빼미 뭐 이런 단어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런 단어 나왔다고 당황할 필요 없죠. 그거랑 문제 푸는 거랑은 상관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들리는 것을 메모해 가면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중간에 놓치더라도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앞부분 놓쳤다고 해서 몰라 망했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끝까지 들어서 끝에 결론이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중간에 포기하지 마세요.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볼게요. 테레비대 계좌이노専門家가話しています. 자, 경제 전문가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안 들려주고 바로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질문은 뻔해요. 이 사람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자, 한번 볼게요. 不景気に伴って業績が悪化してきたとき、必ず出る言葉はコストの削減です. 자, 불경기와 더불어 업적이 뭐 실적이죠. 그렇죠? 그게 악화되었을 때 반드시 나오는 말은 비용 절감입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처음에 막 이렇게 어려운 단어가 나오고 하면은 잘 못 들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냥 계속 들으세요. 아는 단어를 메모를 하시면 돼요. 広告費や運営費の削減だけではなく人員の削減を行う経営者も多いです라고 했는데
여기까지도 혹시 못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쵸? 광고비, 운영비, 막 지인, 인원 이런 거 잘 안 들리잖아요. 그쵸? 그래도 계속 이제 들으시는 거죠. 들리는 걸 생각하세요. 企業では 人件費に 占める 割合が 大きいからです. 자, 이 광고비, 운영비 삭감뿐만 아니라 인원을 삭감하는 경영자도 많다. 기업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しかし, 자, 그러나 これはその対象になった人だけではなく、他の社員のモチベーションにも影響し、結果的に組織の団結が弱くなってしまいますから、できれば避けたいものです。라고 얘기를 했어요. 뭔가 안 좋은 듯이 얘기를 하네요. 그쵸? 안 좋다. 왜 안 좋냐 하면은, 그 대상이 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대상이라는 거는 아까 인건비, 뭐 이렇게 인원 삭감되는 그 사람들이죠. 그쵸? 그 대상이 되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원의 모티베이션, 뭐라고 그러죠? 의욕에도 영향을 주고 결과적으로 조직의 단결력이 약해져 버리므로 가능하면 피했으면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여기까지 못 들었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라는 거죠. 生産性の低い人を辞めさせるのではなく、生産性を上げるための教育や研修などを施すべきです. 생산성이 낮은 사람을 그만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을 올리기 위한 교육이나 연수 등을 실시해야 합니다. 라고 했어요. 선생님 저 교육 들었어요. 그래요. 그럼 교육을 들었어요. 그렇죠? 교육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네요. 時間はかかっても人を大切にするということです. 시간은 걸려도 사람을 소중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건 들리지 않을까요? 다른 건 다 안 들렸어도? 人を大切にする. 사람을 중요시해라? 교육? 이거 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요. 企業の成長の源となる人的資本への投資を惜しんでは不景気を乗り越える力を持った企業にはなれないでしょう. 라고 끝났네요. 기업의 성장의 원천이 되는 진택이 시혼. 너무 어려워요. 이거를 이 한자로 보면은 인적 자본 알지만 음으로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음성으로. 진택이 시혼. 들릴까요? 잘 안 들릴 수 있죠.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아껴서는 불경기를 극복할 힘을 가진 기업이 될 수 없겠죠? 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사람을 자르지 말고 교육을 하고, 그쵸? 뭐 연수를 시키고 이렇게 해서 사람을 소중히 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찾으시면 되죠. 그래서 내가 못 들었더라도 뭐 교육, 사람을 소중히 하고 뭐 요거를 좀 파악했으면은 맞힐 수도 있어요. 자, 보니까 1. 진택이 시혼의 중요성. 인적 자본 아까 얘기했는데 그쵸? 그거의 중요성 맞나요? 모르면 일단은 그냥 약간 세모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쵸? 코스트 삭감의 문제점. 비용 삭감의 문제점? 비용 절감의 문제점. 비용을 절감하면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이 얘기 한 건가요? 처음에 물론 비용 절감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 후에는 진노 삭감, 그쵸? 인원 절감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그거의 문제점을 얘기한 거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후계기を克服する近道. 불경기를 극복하는 지름길? 아까 막 뭐 놀이코이로 나왔으니까 극복하는 건가요? 불경기를 극복하려면은 인재 육성을 해야 됩니다. 그게 지름길입니다. 그건 아니죠. 그쵸? 인재를 소중히 해야 극복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대로 얘기했어. 아니죠. 그 다음에 4번. 社員の 모티베이션을 高める方法. 사원의 의욕을 높이는 방법? 사원의 의욕을 높이려면은 이렇게 해야 돼요. 그걸 설명한 건가요? 아니죠. 그래서 진택이 시혼의 중요성. 人を大切にする를 이렇게 바꿔서 낸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좀 어렵죠, 그쵸? 어렵지만 내가 들리는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그래서 큰 흐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지? 이거를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되니까 아무리 어려운 단어가 나와도 기죽지 말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즉시 응답입니다. 즉시 응답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일상 회화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회화가 많이 나오는데요. 또 짝을 이루는 표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미리 이거를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요. 이런 거예요. 오카겐와 이카가 데스까? 라고 딱 나왔어요. 오카겐? 이게 뭐죠? 건강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건강은 어떠세요? 라는 표현이죠. 가라다노 초시와 이카가 데스까? 라는 표현이랑 같은 표현이거든요. 그렇게 질문했을 때는 어떤 대답이 와야 될까요? 오카게사마데 다이브 요크 나리마시다.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건강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요. 도저 오스와리 쿠다사이. 스그 오차 이레마스카라. 라고 했어요. 자, 앉으세요. 바로 차 끓일 테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도저 오카마이나쿠
아까 도소로 했는데 또 도소예요? 자, 앉으세요. 라는 거고, 여기서는, 아유, 부디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느낌이에요. 도저 오카마이나크 라는 거는, 키니 시나이데 쿠다사이. 저 신경 쓰지 마세요. 이 표현이죠. 자, 그 다음에요. 고부사타 시테 오리마스. 오카와리 아리마센까? 고부사타 시테 오리마스가 뭐죠? 오랜만입니다. 격조했습니다. 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거지라 컸어. 왜 이쪽이야말로죠? 이런 말 써야 되나요? 네, 거치라 커서 고부사타 시테 오리마스. 저야말로 격조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오카와리 아리마센까? 별일 없으십니까? 라는 거기 때문에 아이카와라즈 데스. 변함없어요. 이런 식으로 대답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주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오마타세 시마시다. 기다리게 해드렸어요. 라는 거. 오래 기다렸습니다. 라는 거죠. 그거는 어서끄나리마시다. 라는 거기 때문에 아리가또, 다스카타요. 고마워. 도움이 됐어. 라는 거죠. 혹은 다이조부 데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시프토 가와떼 모라우 와케니와 이까나이? 와케니와 이까나이가 뭘까요? 뭐뭐 할 수는 없을까? 라는 거죠. 시프토가 뭐죠? 근무 시간표죠. 그쵸? 근무 시간표를 바꿔줄 수는 없을까? 라는 거예요. 가와떼 크레나이랑 똑같은 표현이죠. 자, 그러면은 대답이 가마이마센이요. 다이조부 데스. 뭐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와케니와 이까나이. 자,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즉시 응답에서 좀 어려운 게 감정을 나타내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관용 표현도 자주 등장을 하니까 체크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마있다나 라고 했어요. 이게 뭐지? 고맙다나 라는 거예요. 곤란하다. 이건 어느 정도 뉘앙스로 좀 캐치를 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아테니 나라나이. 이게 뭘까요? 이거 다 나왔던 것들이에요. 뭐냐 하면은 기타이 데키나이. 기대할 수가 없다 라는 표현이죠. 좀 부정적인 뉘앙스죠. 그 다음에요. 겐토 모 츠가나이 라는 거. 겐토라고 읽어주셔야 되죠. 마타크 이요소 데키나이. 전혀 예상할 수가 없어. 짐작이 안 된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쯔이테 이나이 라는 거는 운가 나이, 운가 와르이 라는 거예요. 오늘 뭔가 좀 운이 안 좋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산잔나메니아우 라는 거. 산잔나메니아우가 뭘까요? 뭐 호되게 당하다. 어떤 좀 심한 일을 겪다라는 거죠. 히도이 케이켄오 스르 라는 거죠. 그래서 좀 이렇게 부정적인 거, 뭐 감정을 나타내는 말 이런 거는 듣고 이제 바로 대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듣자마자 알아야 되겠죠. 자, 마지막 통합 이해입니다. 통합 이해는 예제가 없죠. 바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대화가 아주 길어요. 복수 인물들이 나와서 대화를 하죠. 주로 뭔가를 상의하러 간 사람과 그걸 설명해 주는 사람이 나와요. 지난번에는 학교에서 무슨 행사를 준비하는데 어떤 공연팀을 부를까? 뭐 마술을 부를까? 발레를 부를까? 뭐 이렇게 막 여러 가지가 나왔거든요. 이번 이제 항상 그렇게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메모가 생명이에요. 메모를 안 하면은 아무리 일본인이라도 이걸 다 기억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보를 다 적어 놓으셔야 되고요. 세부사항을 메모를 해 놓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 마킹할 시간이 따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시험이 이 문제가 끝난과 동시에 걷어가죠, 답안지를. 그렇기 때문에 바로 마킹한 후에 제출을 하셔야 되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자 아웃핏, 독해, 청해까지 다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여기 있는 것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죠. 나는 할 수 있어. 그래, 잘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과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한데요. 마인드 컨트롤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